자,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더운 날씨지만은 저는 다행히 팔자가 좋아갖고 에어컨 밑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이 쓰는 그 예방약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주의할 사항이 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뇌졸중에 국한돼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시인과 자주 보는 어지럼증, 두통, 무슨 손발 저림, 또 치매, 신경통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가 신경의사가 된 지 원래가 이제 40년 넘었습니다. 40년 넘었고 평생 대학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경험, 그것이 이제 3개 대학병원에서 있으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신경과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큰 주제, 뇌졸중의 예방약, 큰 주제입니다. 하나는 뇌졸중이고 하나는 예방약입니다. 그럼 뇌졸중이 과연 뭔데 약을 쓰느냐? 뇌졸중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앞머리 글자를 따서 뇌졸중이니까 뇌가 졸지의 기능을 중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되고 한쪽이 마비가 오고 의식이 나빠지고 무슨 한쪽에 감각이 이상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안녕. 밤중에 모든 문제는 이제 밤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같이 밤에 보통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안 한 게 문제죠. 왜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뇌졸중은 뇌가 졸지에 기능을 중단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갑자기 말이 안 돼. 갑자기 혀가 꼬여. 갑자기 의식이 없어. 갑자기 목이 아파. 목줄기가 아파. 갑자기 토해. 이런 문제가 모든 게 졸지에 옵니다. 졸지에.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오늘은 아주 영화실에 갈 수 있는 병이 이 무서운 병이 뇌졸중이에요. 제가 의사가 되어 40년 넘도록 진료하면서 물론 제 영역에서는 신경과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병이 두 가지, 하나는 뇌졸중이고 하나는 치매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뇌졸중은 아기부터 노인과 다 올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혈관 기형이 있으면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뇌혈관 기형이 있으면 어제도 그런 10살짜리 왔는데 10살짜리 5학년 학생인데 덩치가 있어요. 59kg. 빵빵하게 생긴 애인데 이거 무슨 악기만 불고 이런 거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악기 불면은 어떤 사람은 또 뜨거운 국수를 먹을 때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는데 그런 애들 꼭 머리 사진 찍어 봐야 돼요. 왜냐? 혈관 기형이 있을 수 있어요. 혈관 기형. 우리가 과호흡을 하면 머리에 혈순환이 덜 되고 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 뜨거운 국수 먹을 때도 훅훅 불어 먹어야 되고 악기도 잘 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잘 머리에 혈순환이 덜 되니까 그랬어 애기들이. 특히 관악기 뭐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이런 거 불 때 자꾸 피리 같은 거. 어제 애는 피리 얘기를 해. 피리 불 때 머리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면 꼭 머리 사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뇌졸중은 뭐 나는 20대니까 올 수 있어요. 20대 학생도 목에 혈관 같은 태권도 하다 다쳐서 갑자기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봤고, 어릴 때는 대부분 혈관 기형, 보통 청장년층에서 보통 사고, 목을 다친다든지 목을 유도하다 목을 조른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올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나이 들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성인병, 각종 성인병 때문에 뇌졸중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성인병이 뭐냐? 뭐 바로 생활 습관인데 성인병이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성인이 인증, 뭐 성인만 허용 이런 얘기 하니까 치우고. 뇌졸중이 왜 딴 사람 안 오는데 나는 왔을까? 그러면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하고 뇌경색 예방, 뇌졸중 예방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나이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가족력,
우리 아버지도 뇌졸중, 어머니도 뇌졸중, 할머니도 뇌졸중, 이런 가족력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예요. 요즘 뭐 재테크에서 돈 모은 얘기하지만 패테크예요. 패밀리 테크. 이거 중요해요. 그 때문에 결혼할 때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뭐 사돈나이에서 정인, 장모, 부모님 그 모습을 보고 뭐 건강하시고 그러면 참 행복한 가정이고, 뭐 전부 다 뭐 어떻게 뭐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다, 또 어디 뭐 몸에 장애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경우는 가족력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이도 바꿀 수 없고 가족력도 바꿀 수 없고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뭐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 어떻게 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혈압이, 고혈압, 국민병이라 하는 고혈압, 또 당뇨병, 콜레스테롤, 뭐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피가 탁한, 그 다음에 비만. 요즘은 비만 때문에 비만과 전쟁을 하죠. 사람들이 위고비도 맞고 마운자로도 맞고 살을 빼기 위해서. 심장병, 심장이 안 좋아도 이제 뇌졸중이 잘 올 수 있죠. 또 몸이 비만한 사람 운동도 적게 한다. 그럼 피가 정체되는 경우예요.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비행기 타고 장시간 미국 뉴욕까지 가려면 15시간 걸리죠. 인천공항에서 15시간. 뉴욕 그렇지. 유럽의 뭐 뮌헨까지 보통 12시간, 13시간. 뭐 중간에 트랜지트 하는 게 없으면 그렇게 가니까 그동안 피가 엉기는 경우예요. 앉아서 계속 15시간 앉아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뇌경색이 온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도 영향이 될 것이고, 또 전에 한번 왔는데 또 재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올 수 있겠죠. 또 동맥경화증, 피 속에 기름 찌꺼기가 많다, 흡연, 또 과음, 또 일부 피임약, 이런 것도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뇌경색과 뇌출혈이에요. 하나 막히는 경우, 터진 경우인데 하나는 터진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 모르면 뇌경색이 나오는데, 뇌경색이 제일 흔하게 올 수 있는 거의 3분의 2 아니면 80%, 뇌출혈이 한 10에 15% 정도. 그러니까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모르겠으면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런 약만 쓰면 되느냐? 약만 쓰면 모든 게 해피하게 되느냐? 아니죠. 이런 원인인자를 원인인자를 조절하지 않고 약만 쓰는 거는 뭐 사상 누각이죠. 모래성 위에 모래성. 어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10년째 약을 복용 중이다. 아침 출근 준비하면 영양제 먹는 것 같이 먹는. 영양제는 별 문제가 없죠. 영양제는 보통 멀티바이타민, 무슨 뭐 징크, 뭐 온갖 이런 거 들은 영양제니까 그건 뇌졸중 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대부분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요즘 뭐 병원도 이런 거 많죠. 365 병원에서 창고형 약국장, 약국 크게 해서 거기 가서 영양제를 사람들이 트레이 뭐 한 가방씩 사더라고요. 그래 먹는 거 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의사 처방 있어가고 먹는 약은 그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 이런 거 예방한 약하고 그런 약은 영양제 이런 거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하고,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각종 생활 습관병, 이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걸 관리를 안 해놓으면 위험성이 훨씬 높아요.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뇌가 졸지에 기능을 중지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무슨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결국 현재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냐.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보험이죠, 보험. 우리가 보험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라 생각하고 보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이 났을 때 우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군대에 가는 것도 언제 북한 쳐들어오고 미사일 쏠지 모르니까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날짜 정해놓고 전쟁하는 건 아니고 예방이지 제일 중요해요.
병이 생기고 나서 사후 약방문으로 뭘 할 걸. 그건 후회는 늦어요. 후회는 늦고. 그래서 미리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예요.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게 최고의 의사지, 생기고 나서 하는 건 벌써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때문에 저는 항상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위험 인사를 조절해야 돼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7년 전에 뇌졸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고 살았다. 50대인데 일찍 왔네요. 치매 일찍 올 수 있나요? 이거 뇌가 한번 큰 번지를 맞은 셈이죠. 뇌가 지주막하 출혈은 엄청난 두통과 구토, 이거나 또 뇌혈관 꽈리가 터진 경우니까, 이런 경우니까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잘 살았다 하는데, 치매를 일찍 온 이거하고 바로 연관 지으기는 좀 어렵겠죠. 치매는 뇌 안에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나쁜 물질이, 타우 이런 물질이 쌓여서 오는 경우인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죠. 뇌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 뇌 밑에 거미막이라고 아주 있는 그 밑에 이제 피가 터져서 오는 경우인데, 뇌의 실질 안에는 데미지가 적겠죠. 그렇지만 뇌졸중이 같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 실질 안에 계속 이제 출혈이 계속 오고 뇌경색이 계속 오면은 치매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면 혈관성 치매. 핏줄이 약해서 이제 핏줄이 데미지를 받아서 오는 경우에요. 혈관성 치매는 참 예보도 안 좋고 벌써 사람이 많이 벌써 번째를 많이 맞은 셈이지요.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은 하고는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으니까 벌써 머리 한번 크게 손상을 받은 셈이죠. 뭐 뇌 껍데기 쪽에 지주막 밑에 피가 확 고였으니까 뇌가 한번 되게 놀란 셈이니까 평소에 혈압 관리 잘해야 돼요. 지주막하 출혈인 사람은 특히 혈압을 관리를 잘해요. 혈압이 높으면은 언제든지 또 이 혈관 꽈리는 우리 풍선이 압이 높으면 터질 수 있어요. 그게 터지면 뭐 엄청난 문제 생기죠. 그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 생기고 나면은 우리가 뭐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 자라에 놀란서 소뚜껑 보고 놀란 같이 이런 뭐 한번 데미지를 받고 나면 대단히 위축도 되고 조심을 하지만 우리 극복을 해내야 돼요. 이겨내야죠. 그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으니까 치매가 빨리 올 것이다 얘기는 단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 안쪽에 보다는 지주막 밑에 그 피가 터졌기 때문에 뇌 실제 자체에는 데미지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분은 저는 꼭 혈압과 동맥경화, 당뇨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정수리에 통증이 있으면 뇌졸중, 정수리라는 것은 머리에 이제 통증이 있는 거, 이런 건 다른 거죠. 정수리에 통증 가는 거는 갑자기 뇌졸중은 뇌가 졸지의 기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 안 된다. 말이 고여. 혀가 텅 트위스트, 혀가 꼬인다. 머리가 대단히 아프다. 무슨 토한다. 의식이 없다. 이런 무서운 그런 경우고, 단지 정수리 통증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환자가 많아서 제가 책도 한권 썼습니다. 두통. 이 책도 제가 썼는데 사라진 두통이라고. 이런 책에 보면은 제가 두통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이동처가 사라진 두통처가 한번 보세요. 정수리에 통증이 있다고 뇌졸중하고 뇌졸중 얘기를 못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말이 안 돼.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돼.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에 갑자기 또 머리가 대단히 아프면 토한다든지 또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골치가 아프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병이 있으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죠. 일부 뇌졸중이 와도 뇌출혈 아주 큰 부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질문 나왔는
지주막과 출혈 이런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해서 관리를 막아야 되겠죠. 수도치면 수도 파이프가 센 데를 막아야 안 되겠어요. 그게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약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 약을 써야 되니까. 그럼 약을 쓰는 것 종류가 많아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아스피린 쓰는 사람도 있고, 플라빅스 같은 계열 쓰는 사람도 있고, 티클리드 계열 쓰는 사람도 있고, 실로스타졸, 이런 프레탈 이런 약 쓰는 사람도 있고, 심장에 안 좋은 쿠마딘이라고 와파린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노악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항혈전제 쓰는 사람도 있고, 다 경우에 수가 다 다릅니다. 약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심장에서 아니면 목에서 찌꺼기가 많이 올라와서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피떡이죠. 피떡이 생겨서 막히는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이 있고, 또 그런 거 없이 동맥경화가 심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르니까 무조건 뇌경색에 뇌졸중 예방약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스피린을 많이 썼지요.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는 우리 알죠? 바이럴 아스피린이라고 뭐 100년도 넘었죠. 그래서 근데 그 약을 오랫동안 써가고 왔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위장 장애가 좀 있어요. 어떤 위장이 좀 안 좋다. 또 특히 노인들은 위백이 약한데 요놈이 살짝 긁어서 피가 세게 되고 빈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옛날보다는 아스피린이 쓰는 처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도 많이 나오고 병인의 기전도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뭐 아주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이런 데는 아스피린을 많이 쓰다면 신경과 쪽에서는 아스피린보다는 대부분 프라빅스, 클로피도그렐 이쪽으로 약이 많이 옮겨졌어요. 제가 40년 전에 신경을 할 때는 그때 아스피린을 많이 썼지요. 그리고 지금은 40년 지나고 나서 요즘 아스피린 쓰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니까 그렇게 알고, 그럼 이 약을 이렇게 쓰면 언제가 써야 되냐? 이 원인이 더 잘 되겠죠. 원인이 더 심장이 문제냐, 목줄기 경동경이 문제냐, 아니면은 재발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럼 약을 언제가 써야 돼요? 평생 써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한 번 이리 오는 경우도 억울한데 저는 제일 답답한 문제가 이거 재발하는 경우예요. 한 번 와도 억울해서 사람이 마비가 되고 해서 평생 불구로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 또 온다 해버려요. 재발이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여러 병원 진료대 봤는데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요. 뭐 같이 MRI 찍어보고 다 얘기해 봤겠죠. 그런 경우는 이 좀 차이가 있어요. 병원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병원도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야 다르고 의사마다 기본적인 건 비슷하겠지만 자기가 전문적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사를 못 봐도 또 이 의사는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병원 자랑하라. 자랑하다 보면은 거기 어디 용하더라. 거기 잘 본다 하더라. 요새 같으면 병원을 찾으면 다 인터넷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은 뭐 댓글도 보고 그 의사의 경력도 보고 나이가 들었구나, 아니면 경험이 어떻구나,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걸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신뢰감 높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서울대학 아산병원 삼성병원을 가겠어요? 거기 의사들이 실력이 좋을 거라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도 보고. 그거 마찬가지로 개인 의원도 저도 4년 전에 대학병원에 정년퇴직을 하고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 병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의 능력 차이가 많아요. 더구나 또 그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그쪽으로 쭉 받는 그런 경우하고, 뭐 그거 아니고 자기 관심 받기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때문에 무조건 머리 아프고 어지럼 때문에 여러 병 검사해 봤다 가면 약도 보고 봤다 가면 예를 들어 저한테 이 환자가 왔다고 하면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약을 썼고 어떤지 확인해 보고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어지럽고 두통이 나는데 하루 종일 저는 그런 환자 봅니다. 전부 보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맑지 않고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MRI는 깨끗해요. 그래 보면 거의 대부분 MRI는 다 찍고 옵니다. 개인은 MRI가 없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우리나라 같이 MRI 찍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 때나 심심하고 영상각 가서 대부분 찍고 온다고. 찍고 보면은 천만이가 MRI 깨끗한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이 100%. MRI를 찍고 나서 하는 MRI는 어떤 의미냐면 머릿속에 당신은 혈관의 기형은 없구나. 뇌경색은 없구나. 뇌출혈은 없구나. 뭐 뇌위축은 없구나. 이런 걸 안다는 소리지. 사람이 예를 들어 오늘 뭐 이 더위에 밖에서 막 농사 짓고 한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점심도 굶었다. 머리 아프겠죠. 그런 사람 MRI 지금 나오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 밥을 주면 머리 아프게 나아져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조건 MRI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겠지만 MRI가 모든 것이 100%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MRI 찍는 이유는 의사한테 MRI 찍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 같은 혹시 수술할 문제는 아니야? 혹시 뇌암이나 뭐 뇌경색 뭐 이런 거 뇌혈관 기형 이런 거 알기 위해 찍지. 예를 들어 신경을 바짝 쓰거나 머리가 아팠다 MRI 찍어 나오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머리가 아플까? 예를 들어 뭐 취준생한테 취직이 안 돼서 우리 병원 몇 명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계속 신경 쓰이는 이 친구들. 이 사람은 취직되고 난 머리 아픈 거 없을 거예요. 중년에 아저씨 아주머니가 머리가 아파오는 걸 뭐 진정에 아니면 장인 장모가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90 넘었는데 제가 맞입니다. 두 분을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사람 MRI 지금 나오겠어요? 뭐 그런데 90 넘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정리되고 나면 이 사람 머리 아프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뜻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뭐 예를 들면 배우자 바람을 피워서 머리 아플 수 있죠. 그 사람 MRI 지금 나오겠어요? 그런데 보통 의사들은 안 묻고 환자들도 그런 내용을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신경과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뭐 대학병원 가서 종합검사 다 했다. 별 이야기 없더라. MRI가 찍어도. 그래 온 사람이 저는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상황이 이런 상황 때문에 머리가 아프구나. 자식이 속을 썩인다. 배우자가 속을 썩인다. 연세말 부모가 케어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보통 의사도 안 묻고 환자도 얘기 안 하면 MRI 깨끗해요. 두통이 아니라 먹고 치우세요. 이런 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두통을 보고 이런 의사들은 좀 지겨울 정도로 묻습니다. 두통 오면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얼마나 자주 아픈지, 주변 여건은 어떤지, 왜 그래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지금 뭐 상황이 어때요? 그런 상황을 다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리스에 히포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어떠면 뭐 명의라고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의사들이 추앙하는 그런 분 같으면 그다음 그리스 2000년 전 같으면 조금 마을이겠죠. 마을이다 아니면 도시 몇만 대 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 것이고 그 사람이 뭐 먹고 사는지 직업이 뭔지 스트레스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환자를 보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뭐 서울같이 뭐 2천만이 모여 사는 도시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좀 뭐 MRI 깨끗합니다. 왜 머리가 아파요? 이래고 오지 말고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해서 오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가 왜 언제부터 아팠을까? 무슨 약을 먹으니 좋더라. 아니면 누가 친구가 싸우고 나서 그러냐? 아니면 아래집에 중간 소음 때문에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았냐? 이런 생활을 정리를 하고 오면 좋겠어요. 저들 옆에 가까이에 영상학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영상학과 갔다가 스스로 걸어가죠. 스스로 가서 MRI 찍고 나서는 MRA도 깨끗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걸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첫 마디가 MRI 깨끗한데 왜 머리가 아프냐고. 100%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자 환경을 봐야죠. 이 사람은 머리 MRI 깨끗하지만 혈압이 높았구나. 당뇨 조절 잘 안 되구나.
아니면 스트레스 요소가 많았구나. 뭐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때문에 자꾸 묻습니다. 어떤 환자들 막 짜증만 내요. 자꾸 묻는다고. 한 30분 물어봐요. 30분 동안 이런저런 물으면 이런 병 처음 봤다. 그래서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욕조에 넘어져서 머리 다쳤는데 CT는 특별한 뇌출혈이 없다. 포도알 머리는 혹부는 좀 낫다. 좀 남아있다. 손 너무 아프죠. 그리고 다행히 머리가 다치지 않아서 머리가 속이 다치지 않아 좋습니다. 신경이 쓰이죠. 이거는 머리 이제 꽝 했는 경우죠. 꽝 욕조에서 특히 연세에 있는 분들은 욕조에서 넘어져가 온 사람 자주 있습니다. 욕조 저는 환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래도 아침에 소변 보고 소변에 말이 와서 일찍 갔는데 가다 욕조 바닥이 미끄러워서 쫄떡 쿵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뇌출혈되가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분도 머리를 다쳤는데 지금 화요일 그때면은 어제 다쳤던 소리네요. 지난주 화요일도 한 일주일 전이네요. 그런데 이제 CT에 바로 찍어봤으니까 뇌출혈이 없는 확인되었어요. 그러고 욕조에 넘어져 CT 찍을 정도 같으면 머리가 대단히 아팠 소리죠. 아팠 소리고 혹불도 좀 가라앉았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대부분 CT가 찍어보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서 더 나아질 것 같네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토한다. 메스껍도 토한다. 또 의식이 희미해진다. 어디 말이 어눌하다. 한쪽이 마비가 된다. 이게 뇌가 졸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으면 CT나 MRI 새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금방 표시가 없어도 일주일, 2주일 있으면서 그런 증상이 드러나면 피가 고인단 말이에요. 금방 우리가 표시가 없어. 금방 우리 다치고 나면 표시가 없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멍이 들고 버릇게 되고 이런 경우 같이 처음에는 표시가 없어도 시간 지나면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하던 머리가 더 아프고 토하고 좀 말도 좀 꼬이는 것 같고 걸어도 비틀거리고 한쪽에 힘이 좀 없는 거 이런 반드시 MRI 새로 찍어봐야 돼요. CT나 찍어봐서 혹시 피가 고였나 외상성 뇌출혈이 제일 겁나는 그 경우가 그거예요. 지주막 가출, 경막 가출이야. 뇌에는 막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고이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일주일, 2주일. 특히 오늘 말하는 혈액, 뇌혈관, 뇌졸중 예방약 그런 약이 대부분 피가 잘 돌도록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아스피린을 먹고 있나 의사들이 꼭 묻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약 혈전제를 먹고 있나요?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이 더 많아요. 그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을 새로 찍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약을 쓰는 사람들은 항응고제, 항혈전제, 보통 의사는 순환제라고 얘기해요. 순환제. 이런 쓰는 사람은 꼭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 예를 들어 수술하기 전에 아니면 치과에 간다. 내시경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는 반드시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뭐 아스피린 먹고 있는 사람이 용종을 아무 얘기 안 하고 뚝 떼버리면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골치 아픈 경우죠. 뇌경색으로 예를 프라빅스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안 했다. 의사도 체크 안 하고 환자도 얘기 안 했다. 용종을 떼다. 예를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았다. 임플란트 많이 하죠. 그러면 피가 안 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골치 아픈 경우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울렁거릴 때 있어요. 지금 봐서는 이분은 일주일 지났고 CT가 처음에 괜찮았고 하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혹불도 깔아앉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깔아앉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던 예를 들어 뭐 구토, 목이 더 아프다, 뭐 말이 어두하다 이런 문제 있으면 반드시 병원 한번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오라 갈 거예요. 일주일 사이 경과를 보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관 기능이 안 좋아도 귀환이 아프네요. 비염도 있어요. 예, 이관 기능. 이 청신경하고 이 듣는 시간의 기능이 문제인데 귀엽. 그렇죠. 이관 기능은 듣는 기능이고 균형을 잡는 기능인데 여기에 시원찮으면 비염도 있고 하면 이 소통이 잘 안 될 거예요. 보통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이비인후과 이경 귀를 보는 그걸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뭐 염증이 있는지 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나 가보는 게 좋아요. 이관 기능도 파악도 하고 또 질문은 뇌졸중 예방을
복용하면 평생을 먹어야 하나요? 이거는 제가 첫 서두에도 말씀드렸으면 이거는 평생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예를 차가 사고가 났다. 우리 조심할 거 아니에요. 자주 가서 엔진 오일을 갈고 또, 또 무슨 밖에도 바람도 보고 그런 같이 문제는 예방 예방약을 하루 먹고 치우는 약이 아니고 우리 보세요. 혈압약 20년 30년 당뇨약 20년 30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당뇨가 무슨 증상이 특별히 없어도 갈 때마다 피검사해서 당뇨 수치 보고 또 당화 혈색소 재보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없지. 뇌졸중도 관리를 해야 돼요. 제 같은 경우 같으면 뇌졸중 환자 오면은 뇌출혈은 뭐별 혈압만 조절하면 되지만 뇌경색 같으면은 경동맥 이런 것 해서 피 속에 찌꺼기가 끼나 혈관이 어떠냐 이런 관리를 하고 1년 2년만 한번 점검해 가면서 그 약을 조절합니다. 많이 끼면 약을 센 거 써야 되고 가벼우면 약을 가벼워 쓰거든. 그리 한번 오고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고 나거든 계속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무슨 평생 관리하는 약병 아니에요. 그리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합니다. 생활 습관. 당뇨 마찬가지잖아요. 뇌경색, 뇌출혈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 가까운데 어디 믿을 만한 병원이 있으면은 정해놓고 가서 어, 정기적으로 한번 관리. 우리 건강 검진하잖아요. 검진하면 벌써 피검사, 소변검사 이런 거 다 해볼 것이고 저는 제일 그런 게 경동맥을 제일 조심합니다. 경동맥에서 여기 목에 있는 경동맥에서 찌꺼기가 나와서 이제 뭐 혈관이 좁다든지 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질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서 묵직하고 풀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으면 올 수 있죠. 그런데 목 디스크가 있으면 증상이 어, 목이 뻑뻑하고 경추통, 목이 뻑뻑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팔로 뻗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죠. 그런데 목 디스크가 있어갖고 이 정도 증상이 올라면 엄청 심하게 있어야 됩니다. 신경은 목 디스크가 있어갖고 신경 꽉 눌러야 돼요. 꽉 누르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은 CT, MRI 나왔겠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목 디스크 있으면 증상이 목이 뻐근하고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또 팔로 뻗치는 신경통도 붓고 근데 목 디스크가 심해서 앞에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마비가 올 정도 같으면 엄청 심하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목 근육이 뭉쳐 편두통이 오죠. 목 근육이 뭉치면 편두통이 올 수 있겠죠. 이 목이 우리 몸에서 가장 하루 종일 많이 쓰는 근육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목이 불편하면 사람들 아침 자고 일어나서 목이 뻣뻣해서 목을 못 돌이 이러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짜증 엄청 내죠. 그럼 두통 올 수 있겠죠. 뇌졸중은 평생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드세요. 며칠 만에 먹고 끝내고 제가 의사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입원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 이제 환자가 스스로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오다가 몇 년 지나면 응급실에 또 오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동안 뭐 했느냐 하니까 뭐 자기들 알아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의사가 봐서는 황당한 조치를 뭐 하는 게 심한 굿도 하죠. 굿도 하고 뭐 점치료도 가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상당히 자기 건강을 좀 방치하는 경우에 방치. 눈떠림이 있는데 뇌졸중 관계가 있냐? 지금은 눈떠림이 가고는 눈떠림이 이제 어제도 몇 사람이 왔다 눈 밑에 마그네슘을 먹고 왔는데 마그네슘 먹고 나서 뭐 좋아지면 끝나는 경우 이거하고 뇌졸중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 뇌졸중이 있으면서 가끔 간질이 올 수 있어요. 간질은 눈떠림만 있는 눈이 한쪽이 막 실룩거리죠. 이래 올 수 있는데 뇌졸중하고 눈떠림하고 관계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도 가고 뇌졸중 전조증상이라서 이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그네슘 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치고
눈 떨린다고 마그네슘 안 먹고는 사자지 하나가 없어요. 그럼 마그네슘 먹고 좋아져야지 왜 병원에 왔을까? 그런 경우를 자주 제가 혼자 느껴봅니다. 아니 마그네슘은 약간 몸에 아주 중요한 전해질인데 보통 마그네슘 없으려고 하면 설사를 많이 했다든지 토했다든지 사람이 뭐 좀 기진맥진할 때 그때 문제지. 마그네슘 멀쩡한 마그네슘이 왜 갑자기 빠지겠어요? 설사 같은 하면 쫙 빠지겠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 먹었는데 떨리긴 떨린다고 자꾸 오길래 이 마그네슘에 별 재미가 있을까? 별 효과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떨리는 경우는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뇌졸중과 관계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30대 여성인데 혈압이 120, 70 올라가요. 있죠. 이건 뭐 교감신이 확 올라가면 교감신이 싸우는 신이에요. 파이팅 하는 신이에요. 점심 먹고 나긋하지만 찬물 세수하고 나서 오후에 근무 잘해보자 파이팅 이게 교감신이 아니에요. 부교감신이 퍼지는 신이고 뭐 샤우팅 하면 뭐 고함 지르고 민원 받고 어제도 한 환자가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전화 상담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병이에요. 엄청 많은 직업이라 전화 상담 안 보인다고 그저 요 전화상으로 상담이 나중에 쌍욕이 나오겠죠 서로. 그러면 혈압이 소위 말 뒷골이 뻐근해지는 경우죠. 그것도 1시간 전화를 받아주는 그런 받아줘야만 하는 직업 같으면 요즘 말은 뭐 녹음을 해놨다가 고소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래 고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대부분 고소가 잘 없죠. 뭐 이벤트가 끝나겠지. 근데 20대 여성이 30대 여성이 혈압이 평소에 괜찮은데 막 고함을 지르고 스트레스 받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지나서 서서히 가라앉으면 해피. 안 좋으면 혈압이 있는 경우죠. 이거 우리 병원 오는 사람 3, 40대 혈압 먹는 사람 많아요. 문제는 혈압을 정확히 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받고 혈압 재가지고 약국에 혈압 재고 혈압 주세요 안 줍니다. 혈압은 의사가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적어서 오세요. 평균적으로 보고 합시다. 혈압도 혈압약, 두통약, 배 아픈 설사약 이런 달라요. 혈압은 평균적으로 봐야지. 사람이 이 더운데 활동하다가 일 받으면 혈압 올라갔다고 그 혈압 있다고 소리 어떻게 하겠어. 평소에 집에서 괜찮은데 그 사회생활 하면서 혈압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돈을 벌려고 하면 혈압과 싸워야 돼요. 그걸 얼마나 자기가 슬기롭게 이걸 극복해 가느냐는 자기 수양이죠. 같이 대응해서 싸우고 하면 파이팅 하면 혈압 올라가죠. 그런 걸 극복 못하는 사람은 혈압에 먹는 게 맞고 내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편하게 돼서 혈압이 조금 있다가 민원받고 일 받다가 혈압이 좀 더 정상이 되었다. 끝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저는 별로 안 권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 먹고 나서 전부 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아서 별로 안 믿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설사 후에 뭐 그러면 다 토하고 나서 들고 있는 사람. 저는 차라리 마그네슘보다는 뜨거운 얼굴 찜질 마사지 해보고 나서 좋아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마그네슘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별 그게 없겠죠. 안 먹게 되겠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혈압이 있으면은 속으로 이런 말 있죠. 우리 차물인자 한 잔으로 차물인자 3개를 쓰면은 살인도 막는다고. 살면서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수십 년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나와 기업하고 있지만 사람 열받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현진건 선생의 술 권하는 사회 이런 것 같이 왜 사회는 술을 권하느냐 그 말 같이 혈압도 오르고 아침에 재면 정상이고 그래 마음 모든 게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수양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세야죠. 3초만 세면 3초만 참으면 돼요. 3초. 저도 아직 수양이 모자라서 너무 환자가 살살 약을 올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왜냐 신경과는 주로 노인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치매 환자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다 알아들어서 예네 하고 나가서는 한마디도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또
신경과 환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이 엄청 세요. 왜냐 80평생 자기 거기 살아왔기 때문에 무리한 사람도 많고 그러면 참 열받죠. 그렇지만 속으로 3초를 세요. 하나 둘 셋 세면 속으로 참을 인 3초 세고 생각해 보면은 혈압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사생활 하면서 우리 뭐 요즘 유튜브나 쇼츠 이런 나오는 것 같이 마동석까지 뭐 사이다 펀치를 날리고 그 영화지. 예를 들어 마동석 같은 사람 어떤 캐릭터가 사회생활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 남을 때리고 돌아다녔으면 구속이 돼서 수십 번 됐겠죠.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대리만족하는 경우 아니에요. 지금도 요즘 뭐 참교육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에 나쁜 학생은 박살을 내더라고요. 귀싸대기는 여사고 마구 밟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그럴 수 있을지. 그런 게 안 되면 좋은 세상인데 물론 때려 죽이는 신분도 있어요. 그 대신에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소시민은 삼철 속을 세야 돼. 하나 속으로 세야죠. 뭐 하나 둘 셋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 안 하고는 이 험한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마동석까지 물론 우리가 저도 마동석까지 덩치가 크면 덩치가 그 주먹이 번쩍 세면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자기 화난다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부수고 박살내고 이래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니고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총수 다 죽이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반 사람이 있으면 3초를 세라.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얘기해라. 바로 맞받아치면은 자기 혈압만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래 누구 뭐 사실 마동석까지 그런 그 번지 그 강번지에 그런 덩치가 있으면 누구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강번쯤 사는 것이 아니고 약골도 많이 살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너무나 애기같이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 포레스트 검프 영화죠. 포레스트 검프 같이 그런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뭐 했지만은 한국 사회 같으면 벌써 그건 어디 뭐 잡혀가서 뭐 무슨 염전 노동자 안 됐겠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런 역으로 나왔는데 영화니까 그렇지.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죠. 자기 마음대로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어요. 하면은 온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 요즘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말 실수 때문에 인생 끝장나는 경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끝장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정말 그 말 한마디 뱉었다가 자기 평생 쌓은 공동탑이 무너지는 사람 보면은 특히 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툭 뱉어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경우 저도 가끔 느낄 때 있어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싶은데 저녁에 퇴근해서 보면은 그럴 때는 제가 권하는 건 심호흡을 하든지 그게 3초예요. 하나 둘 셋 이러면은 우선은 마음이 좀 편해질 겁니다. 사람은 누가 친다고 같이 파이팅 할 그런 여건 같은 되는 사람한테 남들은 함부로 못해요. 아니 덩치고 떡대가 딱 있는 사람한테 와서 누가 깔짝대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마동석 하나예요. 하나. 마동석이 1000만 명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동석이 되려고 노력하면 세상은 이게 개판이 되겠죠. 서로 주먹 센 놈이 이긴다. 야구 강식. 닥친다. 덤벼라. 죽이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는 3초 세라. 심호흡하라. 하고 나서 하면은 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얘기를 하다가 졸지에 엉뚱한 얘기 나왔는데 제 최고 좋은 게 36개 아니에요. 개책
병법 가운데 최고 좋은 거 싸움 안 하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어디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는 거 이기는 게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내가 좀 져주자. 아 그래요. 네. 이러면 될 거를 왜 그 따위를 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이 더위에 서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예요. 서로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서로 이기. 우리 뭐 전에 보니까 천당과 지옥을 누가 코미디언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양쪽 팔에 전부 다 기부스를 했어요. 양팔에 기부스를 했는데 지옥에서는 이 기부스한 상태에 자기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천당은 서로 먹여주더라고요. 먹여주고 이 기부스한 상태에서 내가 받아서 내가 음식을 해서 상대 먹여주고 상대도 기부스한 상태에서 먹여주고 이게 천당이에요. 그런데 이 기부스한 상태에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 짜증은 백달이에요. 그게 천당과 지옥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미디언, 개그맨 이런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우리 같으면 무슨 설명을 해야 되고 할 거를 한마디로 이건 천당이고 이건 지옥이다. 누구나 다 이해하도록 만든다고. 그래서 참 저런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배고파 죽으려고 하면서 기부센 팔을 음식 들어서 상대한테 먹여줄 수 있는 자세가 천당. 끝까지 내 혼자 먹겠다고 나만 주고 먹으려고 팔 뻗쳐가 먹으려고 하는 이 지옥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끝까지 이기고 끝장 보자. 끝장까지 가서 별로 뭐 사이다가 되는 경우는 없죠. 제가 봐서는 수많은 재판을 저도 봤습니다만 재판을 보면서 끝까지 가서 100% 만족한 사람이 잘 있겠어요. 끝까지 가서 위자료를 좀 더 받았다고 나는 세상에 성자가 됐다고 너는 루저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받을 때까지 상처는 어떡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참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이기려고 하면 험한 세상이 되고 서로 지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서로 주고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 떼기가 이런 게 안 돼 있죠. 그런 게 없는 세상이 되기를 저는 참 매일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얘기하다가 좀 방향이 달랐지만은 이 더운 여름에 삼복더위에 특히 대구는 더 더워요. 대구 가까운 포항은 아침 뉴스에 36도, 서울은 30도 가는데 6도 더 더운데도 사람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고 삼초 생각하고 심호흡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내용이 뇌졸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뇌가 졸지의 기능을 중단하는 이 무서운 병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뇌경색이 많다. 막힌 경우가 많다. 막힌 경우는 어떻게 뚫기도 하고 족이 오면은 하지만 약을 써야 된다. 약을 쓰는 가운데는 약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덤벼드는 것이 맞다. 왜냐? 그 밑에 깔리는 타이타닉까지 밑에 깔리는 혈압, 당뇨, 이런 고혈압 이런 걸 관리 안 하고 약만 먹으면 모든 게 행복하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MRI 정상인 뇌머리가 아파요. 이 말과 똑같아요. MRI 정상인 이유는 뇌경색, 뇌출혈이 없고 치매가 없고 무슨 혈관 기형이 없다 이 얘기지. 당신이 머리가 안 아프다 소리 아니에요. MRI 찍고 가서 머리가 아파가 찍었는데 그런 것 없다. 나머지는 뭐냐? 자기 밑에 깔린 게 많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불안, 초조, 우울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예를 들어 취준생 같은 취업 지금 몇 명 오는데 취업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취업을 하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나이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취업을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취업하고 나면 머리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우울해요.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죽겠어요.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이고 저도 참 괴로워요. 그래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려고 하면은 제2의 인생은 어디 가든 월급이 적든 말든 취업을 하고 취준생이 어디가 취업을 했다. 그러면 두통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뇌졸중은 한번 오기도 어려운데 재발하는 가장 무서운 그 약을 쓰는 게 맞다. 그러면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한다고 덤벼드는 게 맞고 적당한 가까이 있는 믿을만한 병원을 골라서 쭉 같이 제 같은 경우는 40년 전 환자 지금도 옵니다. 40년 전에 제가 전공할 때
그때 받는 환자 지금도 와요. 지금은 전부 70, 80, 90 노인 됐죠. 같이 늙어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약은 평생을 써야 된다. 평생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약을 쓸 때는 혈전제, 순환제, 항응고제 이런 거 쓰는 것은 반드시 상대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현재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 나는 플라빅스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상태, 특히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죠. 치과 피를 발치도 해야 되고, 또 내시경도 해야 되고, 허리 수술도 해야 되고, 물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할 때 꼭 약을 중단하고 해야 돼요. 무대포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피를 뽑으면 피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뇌졸중 예방에 얼마나 써야 되느냐, 평생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약도 포함해서 약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전문가니까 오늘 맡겨놓고 하세요. 그래서 이 더위에 잘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잘 관리를 하시고, 다음 달 제가 하면서 세 번째 수요일 날 1시간 50분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저번에 휴가 갔다 오고 하겠죠. 그래서 좋고 건강 휴가 보내시고, 다음 달 8월 달에도 셋째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